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또 응급구조까지 실현하는 종합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선수 기자입니다. 버스가 차선을 이탈하자 운전대 앞 스마트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기사님, 깜빡이를 켜시고 차선 변경해주세요. 이번엔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스트레칭을 유도합니다. 기사님, 피곤하시죠? 기지개를 펴보세요. 앞차와 충돌하려는 순간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해 버스가 스스로 멈춰섭니다. 이런 버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곧바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로 전달되고 자치경찰은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차량 추돌 사고가 있어서 지금 긴급 차량 출동해서 좀 구조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대중교통에 접목해 사고 예방부터 응급 구조까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부터 응급 구조까지 이어지는 종합 서비스를 구축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차선 이탈, 졸음 방지 등의 정보가 수집될 뿐이었는데 제주도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응급 구조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구축한 겁니다. 국가 표준 그리고 지자체의 확산 모델로서 활용할 계획이고 내부적으로는 렌터카뿐만 아니라 개별 택시에도 환경을 만들어서 안전한 제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특허 출원한 이 기술은 2022년까지 제주 지역 대중교통 버스에 적용되고 전국적으로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방에 주시하세요.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차가 전복된 뒤 이를 미처 수습하지 못한 모녀가 잇따르던 버스에 치여 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한 명이 사망했고 양계장 화재로 닭 4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동욱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청주 상주간 고속도로에서 45인승 회사 통근버스가 사고로 전복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3살 하모 씨가 튕겨져 나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하 씨의 어머니 61살 정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 씨는 사고 당시 운전석에 끼어 미처 탈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화재가 시작된 집에 있던 40살 김모 씨가 숨졌고 1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숨진 김모 씨가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 위치한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식용닭 4만 2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은 양계장 건물 3개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숭인동에 있는 공제 작업장 1층 계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의류 원단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계단에서 불이 시작돼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제부 김보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밤사이 교통사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밤에 곳곳에서 비가 내려서인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충북 음성군 음성읍도로를 달리던 25인승 미니버스가 길 옆에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찌그러진 차로 뒤집혀 있는데요. 이 버스는 용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괴산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용인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16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손목과 발목 골절은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지켜봤던 소방대원은
사고 지점에 꽤 많은 비가 내린 걸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이어지면서 빗길 사고가 많으니까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사고는 차량 화재인데요. 달리던 차에 갑자기 불이 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41살 김모 씨가 몰던 승합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화면 보시면 차량에 연기가 가득한데요. 이 불은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 쪽이 불에 타서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며칠 전에 돈 문제로 한 남성이 형수와 조카를 살해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구속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울산의 한 관광호텔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모녀를 기습한 건 어머니 A씨의 시동생 B씨였는데요. B씨는 A씨 부부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10년 정도 지내면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 부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호텔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B씨는 본인의 임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달라고 했고 A씨 부부는 그건 너무 많다. 1,5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A씨와 두 딸이 B씨의 짐을 방 밖으로 빼놨고 이걸 본 B씨가 화가 나서 형수와 조카 둘을 흉기로 찌른 겁니다. A씨와 큰딸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돈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어린이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일인가요? 자, 이것도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미국 애틀랜타의 한 집에서 어린이 4명과 30대 남성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한 가족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린이들은 모두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었고요. 사망한 4명 말고도 또 1명의 어린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이들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웃 주민들이 여러 증언을 내놓고는 있는데 한 주민은 이 여성이 경찰이 오기 전까지 최소 24시간 정도는 이 죽은 가족들과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 이 여성의 아버지가 최근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 여성이 우울 증세를 보여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범행 경위는 조사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미국 서북부 몬태나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규모가 꽤 컸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규모 5.8의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서는 58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이 많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진동을 느껴서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부상자나 대상 피해는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규모로 봤을 때 아마도 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어제 오후에는 필리핀에서도 규모 6.5의 강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조금씩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최소 2명입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레이테주의 카난가 마을에서 지진 여파로 3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최소 1명이 숨졌고 일부 주민은 매몰됐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 마을에서 30km가량 떨어진 올묵시에서는 지진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고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젯밤 20대 여성이 마을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는데요. 그 사이 버스가 출발하면서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 소식들까지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이 버스에서 내린 2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마을버스는 출발했고 넘어진 여성은 오른쪽 뒷바퀴에 깔렸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버스에서 하차를 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버스는 출발했고. 경찰은 마을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당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테이블 위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결혼식장 식당에서 천장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식사 중이던 하객 등 10명이 마감재 파편을 맞아 다쳤고 사람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달리던 17톤 LPG 탱크로리가 정차 중이던 SUV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모처럼 화창한 휴일 나들이 객이 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아산에선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내면서 마주오던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김민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 위로 시뻘건 불길과 매캐한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충남 아산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3명이 탑승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붙은 겁니다. 큰 사고임에도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맞은편 차선을 달리던 60대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중앙분리대 파편이 맞은편 차선으로 날아가 택시 앞 유리창을 덮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10대 남성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렌트카는 아마 같이 탄 친구 명의로 빌린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검은색 승용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남 김해 상동 2터널 입구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많이 밀렸죠. 거의 1시간 가까이 지금 기다리다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한 대가 앞서 달리던 경찰을 들이받아 전복됐고 이후 또 다른 SUV와 승용차까지 넉 대가 연이어 추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60대 노숙인 B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지난 8일 밤 11시쯤 서울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주변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 2점을 들고 주변을 맴돌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신변보호를 위해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정신병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어제 서울 고려대학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앞서가던 차량 9대를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임실에서도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감사의 사건 사고 소식 임영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 앞 도로 서행하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속력을 높여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버스는 추돌 후에도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밀고 나가던 중앙선을 넘어 차량 9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버스는 한쪽으로 옆으로 밀려가면서 승용차가 2대, 3대가 부딪혔고 SUV는 뒤집혔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리 등을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기사 59살 윤모 씨는 잠깐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에는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임실야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5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넌 어떤 알러지 있어? 세상은 때론 나를 20대 여성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5시쯤 20대 여성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여성은 퇴근길에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당시 신호등엔 녹색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50대 버스 기사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오는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개인의 운전의 부주인지 그런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가지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2023년엔 오히려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혼란이 여전합니다. 전방에 적색 신호가 켜져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하지만 그대로 우회전하는 차량들. 경찰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적색등일 때는 일시정지 하시고 우회전하셔야 되거든요. 면허증 좀 제시해 주세요, 선생님. 결국 단속이 시작된 지 20분도 되지 않아 차량 10대가 적발됐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꼭 일시정지 후 서행운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운전자들은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상상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쉽지가 않아요. 보행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동안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던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빠른 시내버스 첫 차는 새벽 3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을지 대선을 앞두고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첫차 승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새벽 3시가 좀 넘은 시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첫 차 중에서도 가장 빨리 출발하는 첫차, 이 8146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제가 차고지에 나와 있는데요. 평소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매일 새벽을 열어온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출발해 강남역까지 가는 이 버스. 차고지부터 꽤 많은 승객이 탑니다. 준비한 음료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 건물 청소하고 있어. 네. 지금 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만약 이 차를 못 타면 깜빡 늦잠 주무시나요? 저는 늦잠 자는 법이 없어요. 12년 동안? 네,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강남역 주변이 최종 목적지. 출발 10분도 채 안 돼 앉을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깔판을 꺼내고 가방을 맡기는 한 승객. 먼저 탄 승객 발판에 앉습니다. 같이 가려고. 매일 보시는 분이에요? 응, 남마다. 일터도 같으시죠? 응, 일터도 같아. 2년 전 첫차 시각이 15분 앞당겨진 덕분에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일찍 가면 아침에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더 바쁘지. 이제 그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매일 첫차를 타시면 고단한 동안 그러지 않으세요? 피곤해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늦게 오는 일은 못하잖아. 출발한 지 30분째. 이젠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만원 버스가 달린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모르죠. 안 타보면 모를 것 같아요. 창밖은 여전히 고요한 새벽. 하지만 환한 버스 안은 지금 이 새벽 가장 활기찬 곳입니다. 이 첫 차를 타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타세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타죠.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벌어서 두 애들을 다 대학교를 가르치고 다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새벽 만원 버스에선 이 가방고리가 필수입니다. 상대가 불편하니까 상대 불편하지 않겠고. 덕분에 그래도 다른 분도 좀 거시네. 네, 그렇죠. 함께 가야죠. 네. 정치들같이 싸움하면 안 돼요. 드디어 한강을 건넙니다. 조금은 환해진 하늘. 대부분 사람들이 부지런 떨었을 때의 새벽 풍경이지만 이 버스 승객들에겐 내릴 채비할 시간입니다. 얼마나 되세요? 우리 할머니도 외국자니까 잘해서 보내세요. 외국자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돈 남한테 시세 안 주고 열심히 벌잖아요. 이렇게.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내리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따라 내렸습니다. 아, 여기, 와, 이 큰 건물. 네. 아, 그럼 몇 층 담당하세요?
저 19층이요. 19층. 아, 네. 저희가 어차피 건물 안까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시는 것만 인사드리고. 힘들 몸도 아이. 안녕하세요. 이제 곧 대통령 선거입니다. 정치를 잘하고 이 시골의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지. 특히 거짓말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우리가 성인이니까는 좀 우리를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좋죠. 속초한 사람들 나오는 게 좋죠. 국민을 위해서 잘하시는 국민들에게 조그나마 작은아마 사소하게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 어쩌면 이 거대한 도시를 지탱하는 존재가 바로 이들일지 모릅니다. 이들의 바쁜 걸음이, 이들의 목소리가 대선 후보들과 새로 뽑힐 대통령에게도 닿길 바라봅니다. 길차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인천시 동구 수도권 제 순환고속도로 북한터널에서 어린이 축구단원 20여 명을 태운 통학버스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앞서 서행 중인 차량까지 추돌하며 통학버스 등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됐고 화물차 운전기사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통학버스 안에는 어린이 축구단원 등 28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이틀 새 모두 16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고속버스의 졸음운전 사고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버스 아래 깔린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근처에서 고속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차량 3대까지 차례로 충돌하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고버스에는 차로 이탈, 추돌 방지 등의 경고장치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차량 말고 앞으로 나오는 신차는 그거를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천안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8중 추돌 사고도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고속버스가 서행하는 앞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덮치고 있습니다. 이후 승용차 여러 대를 밀고 들어간 뒤 멈추면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차선을 바꾸고 나서 바로 이제 버스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1초 차이로 진짜 찾은 거죠. 버스 기사는 사고 순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달 전 18명의 사상자를 낸 졸음운전 버스 사고 뒤 자동제동장치나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 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정책 적용이 미뤄지는 사이 비슷한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오늘 여의도 출근길 도로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3대가 잇따라 부딪혀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튄 버스 정류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환자들을 실어 나릅니다. 버스 운전석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창틀과 출입문도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부딪혀서 머리가 부딪히는 저희 안전벨트 운전이 머리가 이제 터져나가고 차문에도 내려오는데 난리 한창 출근길로 바쁜 아침 8시쯤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정류장에서 2층짜리 광역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버스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난 환승센터입니다. 천상조각난 유리창과 도로에 치트러진 파편으로 순식간에 출근길 정류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을 포함해 모두 49명이 다쳤습니다. 뻥소리를 나면서 지금 사람들이 진짜 다 떨어졌어요. 안경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을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지금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사람이 막차 있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넘어지면서 사람들한테 좀 깔려가지고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뒤에서 다 무리를 뒤집어 써가지고 경찰은 뒤따르던 2층 버스 운전자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가 꺼진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출발하자는 기록들을 인하다가 보험식으로 그를 후립당한 걸로 보시거든요. 제가 운전자 수정인데 우리가 아니고. 사고가 나자 경찰이 버스 견인 작업을 벌였지만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서 출근길 일대 도로가 3시간 넘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YTN 차종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버스가 차량 2대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아이들과 교사까지 25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현정 기자. 노란색 어린이집 버스가 도로에 옆으로 넘어져 있고 길엔 파편이 가득합니다. 쓰러질 때 충격으로 유리창이 모두 깨져나갔고 버스 안 뒤퉁이는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사거리 인근 교차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버스는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도로에 서 있던 1톤 트럭에 다시 부딪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에 4살부터 7살까지 어린이 2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띠를 맨 덕분에 크게 다친 아이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차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가서 뒤에 가졌대요. 그냥 착각상 정도 한두 명 타봤다. 안전벨트를 다 했으니까요. 함께 탔던 어린이집 교사 1명과 50대 버스 운전기사는 경상을, 버스에 들이받친 트럭 운전기사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버스에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서울 수영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저녁 7시 15분쯤 서울 시흥동에서 60대 운전기사가 몰던 마을버스가 도로로 나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13살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하고 자전거하고 붙여서 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와달라고.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도로 중간을 턱 막고 있고 뒤로는 차가 줄줄이 밀려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기 수원시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옆 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4명이 다쳤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레일러가 이게 꺾인 상태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한 1km 정도 정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내부와 냉장고, 난방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승객을 태운 버스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령화 등으로 언제든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와 화순으로 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66살 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그제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신호대기 중이어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가 잠깐 서 있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구급차가 오더니 이제 싣고 병원으로 간 것만 마지막 봤어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이번 사고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이었던 김 씨는 버스기사로 정년한 뒤 고령의 나이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운전한 시내버스는 운전자 한 명이 하루 종일 근무한 뒤 그 다음날 휴식을 취하는 일교대 형태였습니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하루에 15시간 넘게 광주와 화순을 200km 넘게 오가야 합니다. 거의 좀 힘들죠. 6시간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와야 되니까 그게 거의 한 3시간 정도 운행한다고 봐야 돼요. 문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당수가 김 씨처럼 고령에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 지역 버스 운전 종사자 2,400여 명 가운데 50대 이상의 운전자는 모두 68%를 넘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시내버스 종사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체력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고령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혈압은 국민 평균보다 높았고 유연성과 순발력 조사에서 50에서 54세 시내버스 기사는 일반인 평균보다 크게 못 미쳤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요. 좀 고령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긴 노선보다는 단기 노선 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 중공영제 10년을 맞는 광주 시내버스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주에서 농어촌 버스 운전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대도시의 시내버스와 달리 농어촌 버스는 보호가림막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큰 실정입니다. 보도에 배순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 승객이 버스 운전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을 하더니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멱살을 잡고 밀치고 버스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 또다시 폭행이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나주의 한 버스 종점 차고지에 도착한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이 와갖고 이제 온갖 욕설을 하시면서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서웠죠. 이걸 말할 수가 없죠. 버스 번호 표시 등이 꺼졌다는 이유였는데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운전사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입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버스와 동일한 내부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안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주 등 안전가림막이 설치된 대도시와 영딴판입니다. 전남의 17개 분지역 농어촌 버스에는 단 한 대도 안전가림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에만 운전자 보호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한 버스업체의 자체단체는 재정 자립도로 낮아 농어촌 버스가 안전사각에 놓이는 셈입니다. 연료비나 그다음에 인건비 그쪽 부분 일단 치우쳐야 되니까 나머지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주시 관련 관심이 낮았고요. 여기를 좀 제시해서 지원을 좀 받아서 농어촌 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